막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깝깝한 거죠. 마음이 급해서 어느 곳이 오를까라고 하는 오를 곳만 찾고 계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할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버릇 같은 건데요. 본인이 어떤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또는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찾아보고 믿고 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깝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뭘까요? 단순하게 한번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싸게 사서 누군가에게 비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 누가 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쉽고 간단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시장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갑자기 매도 물량이 사라져 버리고 가격은 어제보다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상당히 조급해지시죠? 사실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것을 할 수 있다? 거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자자로서 좋은 방법은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싸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지만 나중에 이 지역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를 곳, 이런 곳을 찾는 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어느 상황이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즉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나중에 이 지역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를 만한 것을 찾아서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다음 단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좋아질 곳, 그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아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뚫린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연히 그 지역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즉, 교통 같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지역의 호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를 크게 5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재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보통 지하철이라고 얘기하는 교통의 편의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직장이 가까운, 즉 직주 근접성이 매우 중요한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 학군이 세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삶의 질을 택하죠. 그래서 뭐 숲세권이라든지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하는 조망권에 해당되는 편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시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에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부분의 미래는 더 좋아지는 지역이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은 별로인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한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신길 뉴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길 뉴타운 어때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서울 자체가 많이 오른 곳도 있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수준으로 바뀌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요, 2030년까지 서울은 세 개의 중심지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또 몇 가지의 부심지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세 개의 중심지가 보통 을지로 주변을 얘기하는 도심지역, 그 다음에 강남지역, 그리고 여의도와 영등포를 포함한 지역을 세 개의 중심지라고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길 뉴타운은 바로 그 영등포 안에 있는 지역이죠. 결국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당시의 눈으로 신길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모르셨겠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부심지로서 개발할 예정인 청량리와 왕십리 지역이죠. 자, 이처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는다. 두 번째,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좋아져서 가격이 오를 곳을 찾는다. 그 찾는 과정을 크게 다섯 가지 호재를 바라보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될 것이며 이 지하철의 진행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며 과거에는 이 지하철이 뚫렸을 때 정말 많이 올랐을까와 같은 많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부분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머릿속에 넣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각 지역의 중요한 정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겠죠. 그 부분이 직주 근접을 따지는 또 다른 요소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왕이면 도시계획을 찾아봤는데 그 도시계획에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지역에 지하철이 어느 순간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곳은 없겠죠. 다만 이 지역은 지금 좋은 곳이 아니라 나중에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투자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쌓여가면 어떤 지역을 딱 봤을 때 이 지역은 지하철이 언제 진행될 예정이고 도시계획상으로는 동네가 부심지 역할을 하는 동네이다. 그 밖에 특정 단지로 가게 되면 그 단지는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중에 더 좋아질 것이고, 더구나 이곳에 이러이러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밟기 전에 마음이 급해서 어느 곳이 옳을까라고 하는 옳을 곳만 찾고 계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셔도 충분한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소,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를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호재,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